가지고 제품을 냈고, 그만큼 전지는 이 유효 물질에 대한 제형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흔히 어느 회사도 많이 할 겁니다. 좀 낯선 그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오늘 설명드릴 전진이 하고 있는 연어에 대해 있습니다. 그 연어가 주로 우리나라에는 연어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습니다. 저 동해 쪽에 일부 키우긴 하는데요. 어떤 연어의 질병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해외 기관들하고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일 뒷장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코아 비즈니스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B2B, B2G 형태,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 흔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충 방향제의 어떤 페브리즈하고 다른 점을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페브리즈가 가지는 방향이나 어떤 탈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항곰팡이 기능입니다. 오늘 마치시면 간단하게 작은 샘플이 주어 드릴 것 같은데요. 집에 가셔가지고 최근에 이래 습하면 곰팡이 많이 설지 않습니까? 뿌려보시면 곰팡이가 99.9%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제품 중에서는 방충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이렇게 개미 있거나 촉팔이 있으시면 오늘 저희 제품을 뿌려보시면 벌레가 사라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진드기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 많이 기생하는 집진드기를 94.6%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집진드기를 파는 제품들이 한 예를 들어가지고 TV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그 패스트 컨트롤하는 한 S사에서 기계를 들고 침구를 청소합니다. 물리적인 방식.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쁜 연예인이 한 명 광고를 합니다. 이 이불에는 집진드기가 오지 않는다. 그는 원사를 아주 조밀하게 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둘 다 보시면 물리적인 방법은 아주 자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이불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 제품 그냥 집에 오늘 가져가시고 뿌려보시면 집진드기가 94.6%가 사라집니다. 어떤 다른 곤충에도 같겠지만 방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천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페브리즈나 이런 개념은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2018년 거의 상반기까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홈쇼핑에 나오는 향기 제품의 방송이 대부분 다 저희 제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많은데요.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시했을 때 되게 잘 나갔습니다. 이 회사 완전 대박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옥시 사태를 한 달 만에 맞습니다. 2016년 4월. 그러면서 이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좀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가장 좋은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찾아보시면 일본 홈쇼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숍 채널에 저희 제품이 2017년, 18년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저희가 그 정규 편성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보통 숍 채널을 한번 보시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제품 1년에 한두 개도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가장 임팩트 있는 매출처가 생겼다는 거죠. 그 부대 효과로 일반 그 로드샵인 돈키호테나 그리고 도쿄엔젤 이런 데 가도 저희 제품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고요. 설명을 한 개 들어보면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진의 제품이 숍 채널을 방송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향이나 어떤 방충이나 방향제 제품은 일본이나 유럽이 더 잘 만듭니다. 근데 저희가 일본에서 이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집진드기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어떤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없다는 거죠. 살충제나 살서제가 있지, 천연물로 하는 만큼. 그만큼 전진 제품은 좀 특이성이 있고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B2B나 B2G 시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고라니 조금, 멧돼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패스트 컨트롤 회사에서 많이 쓰시는데요. 농업에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장이 2023년도에 26조까지 커지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셔도 뭐 S사 같은 데도 요즘에는 어떤 죽이는 방식을 많이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자랑할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진의 제품은 살충제나 살서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15년 동안 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유효한 기능도 문제지만 이게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 생물이 죽게 되면 농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품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유해 생물 피해 감소제에서 어떤 신시장을 개척했는데요. 보시면 미국 EPA 환경청에도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유해 생물 피해자 감소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저희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해서 죽지 않고 어떤 이 학문에 대한 인정을 받았는 내용이라고 보십니다. 다양한 기관에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어떤 전진의 2019년 핵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앞에 서술은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어가 좀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떤 연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등어도 아니고요, 갈치도 아니고 연어입니다. 최근에 연어를 우리나라 분들도 되게 많이 소비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고 드시는 생선은 연어입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16년 기준으로 17조인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한국이 연어를 많이 드시니까 신문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19조 정도 되는 시장,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어를 키우는 나라가 노르웨이가 한 60% 정도 되고요, 칠레가 25%, 그리고 미국, 캐나다, 영국 정도에서 나머지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나 칠레에는 이 연어 산업이 근간 산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죠. 근데 이 연어를 자꾸 키우는데 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기생충 씨라이스라고 그럽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거머리처럼 생겼습니다. 기생충인데 우리 어릴 때 발에 보면 거머리 붙지 않습니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어의 살갗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처가 나니까 연어가 세균에 감염돼서 죽게 됩니다. 최근에는 폐사율이 30에서 80% 정도 이릅니다. 보통 연어의 씨라이스는 연어가 한 17도씨 미만의 낮은 수온에서 사는데요. 수온이 좀 높아지는 4월이나 10월 되면 많이 창궐하는데 항시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연어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요. 연어의 생산 원가를 보시면 9에서 18%가 씨라이스 치료 비용으로 아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연어 한 마리가 10,000원이면 9에서 18%는 씨라이스 치료 비용으로 전 세계 연어를 기르는 회사들이 다 책정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이 큰 폐사율이 있는데요. 10년 전에는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보통 이래 가두리 양식을 하면 이 씨라이스가 거머리처럼 붙습니다. 그러면 가두리 양식장을 위로 이래 들어 올립니다. 한 수심한 15m 키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워서 그 안에 살충제나 소독제를 연어에 붓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치료율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먹는,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인데 이런 씨라이스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죽이는 거는 내성이 생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자꾸 죽으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천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연물도 내성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거의 생기지 않을 뿐입니다. 그만큼 이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뒤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 그 효과가 다 30% 미만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이 연어인데 생산량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 지금 연어 많이 드시거든요. 전 세계 물고기의 3분의 1을 먹는 나라죠. 중국이 연어를 대량으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고요. 최근에 기사 보시면 서해 바다에도 그 중국이 연어를 키우겠다고 그럽니다. 시내 한 40m 정도에.
그만큼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저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먹는 생선이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씨라이스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이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 살충제, 살서제를 무방비로 쓰다 보니까 그 연어를 키우는 해안이 오염이 됩니다. 즉 노르웨이 같은 데는 드디어 연어를 키우는 쿼터제를 실시합니다. 이 씨라이스가 퇴치되기 전까지는 요만큼만 키워. 그러면서 이 연어의 생산량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노르웨이 씨라이스 치료 비용만 보셔도 거의 1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공을 물고기를 했습니다. 넙치를 했는데요. 물고기 질병을 치료하는 10명 중에 9명이 씨라이스를 연구한다고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계의 논문이나 보시면 이 씨라이스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 왼쪽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충제를 이렇게 도포를 해서 치료하는 방식인데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노르웨이처럼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커다란 벌크선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옆에 대서 흔히 노르웨이 그러면 TV에 많이 나옵니다. 이 연어를 빨아 올려서 그 벌크선 안에 욕조를 마련해 놓고 한 2시간 동안 침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가두리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아까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이 살충제를 육지에 가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비용 벌크선도 비싼데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 요즘 많으신데요. 물고기는 사람보다 민감합니다. 어떤 낚시를 할 때 작은 미끼만 바뀌어도 물질 않거든요. 그만큼 연어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보통 연어가 5kg, 2년 키워서 5kg 정도 되면 출하를 하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씨라이스 이런 과정을 1년에 한 2번 정도를 거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24개월이 아니고요. 25개월, 26개월이 됩니다. 그만큼 이런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씨라이스에 대한 어떤 2차 피해도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는 방식이 천적 물고기를 해서 던져였는데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물고기가 다른 질병을 또 연어에 옮깁니다. 그리고 연어 사료를 또 먹게 되거든요. 효율이 떨어지고. 네 번째 방식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방식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세차장 가서 500원 들고 세차하지 않습니까? 고압 살수기로 이 연어의 씨라이스에 붙은 기생충을 떨어뜨려냅니다. 고압 살수로. 물론 폐수 살충제 처리 비용은 없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상처, 스크라치가 나가 연어가 또 많이 죽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연어 씨라이스에 대한 어떤 퇴치 방법이 지금까지 보신 게 답니다. 근데 전진이 2014년부터 지금 제품화를 했습니다. 바로 사료 첨가제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연물입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는 천연물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재 내성이 없고요. 환경오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벌크선 사야 될 이유도 없고요. 물고기가 먹지 않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 첨가제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좋죠. 기존에 연어 먹는 사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0.5%를 급이합니다. 하면 한 23일 먹이면 한 3달 동안 씨라이스를 쫓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편리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연어에 대한 씨라이스 치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시장만 해도 한 1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저희 뒤에 나오는 어떤 다국적 연어를 키우는 양식하는 회사들이 A사 같은 경우에는 NDA가 해서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이 씨라이스 치료 비용만 4천억을 씁니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에는 2,700억. 아예 상시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제품은 그 치료 비용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되게 센세이션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 장이 거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씨라이스를 퇴치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유해생물 피해 감소제에서 영국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BBC 방송국에서 한국이 가지고 온 기적의 기술, 파이어제, 어떤 유해생물 감소제의 어떤 신학문으로서는 상당히 저희가 각광을 받아서 이 씨라이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물고기 유명한 대학이 스털링 대학입니다. 그리고 공인된 기관에서 저희 검증을 맡았고요. 보시면 지금은 그 다국적 A사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C사도 같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는 A사를 선택해서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이고요. 그런 와중에 B사가 다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도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B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물량을 발주받아서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드디어 이제 씨라이스의 제한 작품을 팔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거래소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전진 바이오팜이 가진 이 씨라이스 퇴치 기술은 원천 기술입니다. 비아그라하고 똑같습니다. 윈도우처럼 물질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을 하게 되면 저한테 다 파울이고 로열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에 대한 20년 동안 저희가 지금 특허 보호를 받고 있고요. 국내에는 특허 출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칠레 등에도 지금 특허 출원을 한 상태고요. 오는 12월에 나머지 10개국에 특허를 출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 2년 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닭진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숍 채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숍 채널에 보시면 그만큼 파급력이 좋습니다. 집진드기를 쫓아내는 기술이 전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연구소 및 검증기관에서 2년 전에 저희한테 질의를 합니다. 너희 기술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씨라이스처럼 보시면 유효물질 선별 과정을 거쳤고요. 원래 벨기에에서 현장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씨라이스 이외에 또 전진의 하나의 큰 전략 산업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최근에 이 닭진드기 말고 한두 개 제품에 대한 의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물고기 시장의 가장 큰 질병인 스쿠티카충, 흔히 말하면 넙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가미 흡충이라고 저희가 뭐 동남아나 여행 가시면 돔처럼 생긴 고기 많이 튀겨 드시거든요. 그 물고기에 대한 질병의 의뢰가 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씨라이스는 기생충이고요. 그 단계보다 한 개 낮은 게 흡충입니다. 그리고 스쿠티카충은 원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천 기술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천연물 요래하는 어떤 유해생물 피해 감소제로서 1등을 하겠다는 거고요. 보시면 씨라이스 피해 감소제까지는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장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 기평기업입니다. 기평기업답게 실제로 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내년에는 가장 임팩트 있는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방충 방향제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열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씨라이스 제품이 만들어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출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오신 분들의 성원에 절대 손해 끼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진짜 점프하는 앞으로 나가는 전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식에 관한 사항은 주관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상장 정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공모 예정 주식 수는 50만 주고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10.56%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구성은 전체 다 신주로 발행될 예정이고요. 공모 희망 가격 밴드는 15,000원에서 17,000원이고요. 공모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75억 원에서 85억 원 수준입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710억에서 805억 원 수준이고요. 저희 향후 일정은 오늘이랑 내일 그 오후 5시까지 수혜집을 진행을 하고요. 청약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상장은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공모 후 지분 현황 보시면은 최대 주주 등이 10.58%를 보유하게 되고요. 상장 이후에도 약 29%에 해당하는 물량이 1년 동안 보호해줄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